이번 시간에는 내 마음, 내 무의식이 변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내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는 어떤 지점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내 무의식인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한 사정 배경 지식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의식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각인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구분해서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나 정해진 것은 습관화, 자동화하기 위해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이 뛰거나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죠. 그리고 운전과 같이 암묵적으로 습관화한 지식은 무의식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을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과 같아요. 내가 효율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잘못 실행되면 우리가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강박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 의식적 경험이 무의식에 각인되는지, 즉 프로그래밍 되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의식에 각인되려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야 해요. 우선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무언가가 반복해서 자극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반복적 자극이 중요한 정보라 판단하고 무의식에 각인합니다. 이렇게 각인을 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다시 쉽게 요약을 하면 아주 강한 감정적 경험이 일어나거나 반복된 자극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은 호르몬을 통해서 마음속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무의식에 각인된 정보는 잘 수정되지 않아요. 자주 수정될 만한 정보는 애초에 무의식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가 쉽게 수정되면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것만 무의식에 각인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강한 감정적인 경험, 반복된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이 중요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칼을 도둑이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듯이 무의식에 잘못된 정보가 각인되면 우리는 그만큼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린 시절 각인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바뀌지 않는 무의식을 고려했을 때 초기에 세팅되는 값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 각인된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념은 내 삶에 가장 강력하게 고정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각인된 그러한 심리서사를 증명하고 합리화하는 형태로 삶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만약 삶을 살아가면서 세팅된 이 신념들이 생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상황은 가장 피하고 싶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한 상황으로 내 몸이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출구가 막힌 콜라병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특성상 한 번 각인된 경험은 이후 생애 경험을 통해서 수정하기보다는 더 강화하려는 전략을 가질 거예요. 만약 그 전략이 실패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심리적인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그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각인된 신념을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회피하려 하게 될 거예요. 강박은 자신의 고정된 신념이 너무 강해서 이를 바꾸기보다는 회피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의 기억은 어떤 형태로 각인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공간에 만약 사자가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공포를 느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자와 공포라는 그 감정이 결합해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단순하게
그렇게 사자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효율성을 위해서 사자를 맹수라는 상징으로 기호화합니다. 그리고 그 맹수라는 상징과 공포가 결합하는 상태로 내 마음속 깊숙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꼭 그 사자가 아니더라도 호랑이나 늑대나 하이에나와 같이 해당 그 맹수라는 상징과 유사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동일하게 공포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의식은 상징화된 이미지의 형태로 기호화한 것을 감정을 통해 각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정보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정보가 생각이라면 감정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무의식은 상징이나 언어와 같은 정보적인 틀을 가지고 감정이라는 에너지, 생명력, 색깔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치유를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불안은 내 무의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공포를 떠올리고 진짜처럼 상상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강박증을 만들어내는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공포의 변형일 것이고 이는 억압된 감정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 장면이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강박 증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불안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회피한 선택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극도로 두려워한 경험이 있고 그 장면이 너무나 무서워서 마음속에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한 일은 자신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일어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원래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100%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0.1%라는 가능성이 낮은 가능성이다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0.1%가 100%로 느껴지고 그러면 공포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한 내용에 몰입하게 되죠. 이와 같이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불안한 마음은 오히려 그 불안을 현실로 만들어내게 돼요. 마치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은 더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들듯이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금지는 더 큰 욕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방식으로 강박사고가 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접촉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상징적 장면이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처벌하는 현상이기도 해요. 사람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처벌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처벌을 받을 것을 알지만 언제 받을지 몰라서 계속 그것을 예측해야만 하는, 즉 불확실성이 있는 그 상황을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그 상황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곤 해요. 바로 처벌을 빨리 받으려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게 되는데 언제 매를 맞을지 모르는 그 고통보다는 빨리 가서 매를 맞고 끝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일 날 수 있는 사건과 연관한 부분, 즉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오히려 내 세상에 계속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오직 집중하는 것이 보일 뿐이에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절대로 파란색을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파란색을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이 상징을 가지고 무의식에 저장한다라는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증상을 조금 더 진실에 가깝게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강박 증상 자체는 현실이 아닙니다. 강박은 내 무의식이 창조해낸 상징적 장면이죠. 내가 고도로 거짓에 집중했을 때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지만 마치 내 불안이 그것 때문이라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현실과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장면들 속에서 왜 하필 나는 이런 종류의 강박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의식과 무의식을 조금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동안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모든 것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현실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에요. 어린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대인관계적인 마음의 공포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공포로 느끼곤 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공포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값들이 현실에 반영이 되는,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무의식은 색안경이자 프로그램된 출력값이자 필터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진실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만 끼고 있는 잘못된 안경임을 깨닫고 그 안경을 벗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미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가둔 구조가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원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던 고정되고 강한 신념을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이 유연성이 없는 상태로 실패하게 되는 순간 그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가상으로 만든 상징이 바로 강박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발견을 위해서 마음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수정하고 바꾸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